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 현대미술 작품들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현상이 우리 미술계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런 현상은 우리 미술계에 빈익빈 부익부만을 더 높여가는 그런 악영향으로 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10위 안에 윌렘 드크닝 2작품, 잭슨 폴락 2작품, 바넷 뉴먼 2작품, 그리고 마크 로스코는 무려 3작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들을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추상미술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대부분이 5, 60년대에 유행하던 추상표현주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들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이런 가격이 원래부터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미술시장의 과대포장 현상은 세계 2차 대전 직후부터 과거 나치즘에 대항하는 문화 이념을 미국이 주도하여 시작되었고, 소련과의 냉전시대 당시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공산주의 이념을 막아내는데 미술을 포함한 문화운동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미술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CIA가 잭슨 폴락의 성공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번에 집중 취재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대량 생산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장이 미국을 주도로 급성장하며 미술시장 또한 급성장은 물론 과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본이 미술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언론과 딜러들이 거강꾼이 되어 시장을 더 크게 뻥튀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호불호가 높은 추상작품들이 구상작품들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사진의 발명 이후 급격히 그 역할과 가치를 잃어버린 구상화 대신 잘 그린 건지 못 그린 건지 그 판단이 모호한 추상작품이 고가로 책정되는 타겟이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바로 딜러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쟁과 이념간의 투쟁 등에서 보듯 사람들은 과거의 한 가지 사상을 따라가던 그 시대가 사라지고 다양한 사상과 사고를 허용하는 시대에 살게 되며 미술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고 실험적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인정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빨간 물감으로만 칠한 그림이나 물감을 마구 뿌린 그림, 또는 붓과 나이프로 이리저리 마구 칠한 그림을 우리는 천문학적 가격으로 구매하는 이 현상을 어찌 봐야 할까요? 물론 개인마다 취향이 있을 것이고 그 개인적 취향에 따라 이 그림들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그림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그림의 주인공인 사이 텀블리의 작품들을 보며 이 그림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레다와 스완이라는 1962년 작품인데요. 무려 5,500만 달러, 하나로 약 745원에 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이 작품은 캔버스에 연필과 크레용으로 그린 작품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에는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생이 그린 것 같은 그림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해석에는 백조로 오변장한 제우스 신에 의해 스파르타 왕 틴다레오스의 아내 레다를 유혹하는 그런 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우스 신이나 레나가 이 그림에서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현대 추상미술의 맹점이 숨겨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처럼 현대 추상미술에서는 보는 사람의 다양한 해석을 용인하는데 그런 점이 적용된 사례죠. 하지만 제 생각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와 겹쳐 보이는데 저만 그런 걸까요? 작품 레다와 스완은 스타일 사조상으로는 추상표현주의 작품으로 작가의 내적 에너지를 자유롭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소위 비평가들은 이 작품에서 작가만의 자연적인 에너지가 실험적으로 나타났다고 극찬을 하는데요. 하지만 제 눈에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물감놀이 시간에 여럿 모여서 같이 그린 그림 같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왜 그리 높은 가격으로 팔렸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는 톰블리의 레다와 스완은 그림이 처음에 팔린 지 약 30년 동안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는 희소성, 희귀성에 의한 그런 화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그림이라 하더라도 작가의 작품 양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앤디 워홀 같은 화가는 실크 스크린이라는 방법으로 작품을 다량 생산한 데 비해 톰블리가 그리는 작품은 상대적으로 극소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앤디 워홀의 작품보다는 희소성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톰블리의 작품을 보시죠. 그 유명한 무제 뉴욕시라는 1968년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톰블리 작품의 최고가 가격인 949억에 팔렸습니다. Sold. Congratulations, sir. Thank you very much. 922. 당시에 호불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톰블리의 작품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소위 전문가 카르텐 그리브는 이 작품이 판매될 때 이 진회색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톰블리의 이 작품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회색은 가장 섬세하고 어려운 색상 중 하나니까요. 라며 그는 대표적 화가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톰블리를 두둔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색상의 반 고흐 그림을 좋아하지만 반 고흐의 회색 그림도 보아야 해요.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브는 이 칠판 그림을 톰블리의 천재적인 작품의 일부이자 그의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인식들을 하지만 그리브는 이것이 그의 작품 중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빠르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작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거래되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보는 눈은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의 새 패러다임이었던 개념적 추상에 대해 일부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이 순수한 예술적 산물이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지나치게 돈이라는 관점으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논제는 작품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고 또 그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문제는 바로 미술시장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화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그림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직거래를 하면 구매자에게도 좋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자신의 부를 통해 그림을 수집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이 높은 가치를 지니길 바랍니다. 헐값으로 산 그림보다는 비싼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격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신 그림을 알선해주는 딜러들이죠. 이렇게 그들만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원천적으로 이런 작품을 탄생시킨 당사자는 화가입니다. 바로 자신의 예술적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신의 작품에 합당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컬렉터들은 그 금액에 투자할 만한지 이 점을 결정하는 구도로 가야 합니다. 물론 작가가 제시한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면 컬렉터는 안 사면 그만입니다. 불필요하게 중간상의 마진과 구매자의 욕구를 맞춰주고 경쟁력을 부추기는 그런 부분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분들이나 그림을 수집하는 컬렉터분들은 그냥 그림을 그림으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상품 또는 투자적 가치로 판단하는 순간 미술계의 이 폐해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과 가치는 대중의 판단에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이 판단하는 아름다움과 만족감의 기준에 따라 그 가치를 지불하면 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중간에 일부 무리의 조언이나 요구에 끌려가며 그림 사는 사람의 취향이나 유행을 강요받지 말고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